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레거시 관련된 반도체는 YY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뭘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분기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도 이제 다시 봐야 된다.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이 시장 상황에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업종 단위로도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현재 업종 단위로 수급이 뚜렷하게 비워져 있는 메인 섹터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메인 섹터라고 분류하는 게 상대 강도가 엄청나게 세던지 또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발생하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반도체 중에 일부 AI 관련된 것들은 이 매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이 공통점들을 보면 AI 관련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좀 바닥 찍었다라고 하는 영상은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면 그 업종 쏠림 지수가 피크 쳐서 내려가는 것 같다. 이건 해외이고, 국내도 지금 2월 6일 날 장 마감하고 보니까 피크 치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이 업종 수익률 등수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줄어든다. 그 말은 주식시장이 편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외에 다른 지표인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 제가 관리하는 것도 최근 반등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섹터들을 한번 보자. 상대 강도에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종목 관련된 ETF는 저 뒤쪽에 있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앞쪽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가 또 뒤로 튕겼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서 좀 쉬었다 오나 이런 고민도 이제 하긴 했었어요. 우선 이제 업종 단위로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이 좀 뚜렷하게 비워져 있는 거가 2차전지가 있는데, 2차전지가 조금씩 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컨셉으로 분류는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컨센서스나 또는 이제 탄산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선뜻 손이 안 나간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환경도 봤을 때 2차전지가 아직 그 주도 종목군으로 좀 더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반도체 장비랑 반도체는 수급이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제 뭔가 기회가 있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력기기도 지금 다시 수급이 비워져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수급이 조선도 지금 비워져 있는데, 전력기기 조선이랑 2차전지랑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전력기기는 이제 좀 수급이 비워지는 거니까 뚜렷하게 수급이 비워져서 채워지고 있는 것들 고려하게 되면은 반도체랑 그리고 조선, 2차전지인데 이 중에서 2차전지는 전 아닌 것 같고, 조선은 이제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서 AI 관련된 반도체들은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비워져 있냐면, 첫 번째 하이닉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그리고 ISC, 그리고 ISC는 그래도 좀 채워지고 있는데, 이게 더 채워지면은 이제 리노공업으로 점진적으로 밀어넣을 생각입니다. 리노공업이 지금 돌아서고 있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SKC 이런 게 있는데, SKC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아침에 이제 뭔가 뉴스빨이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은 이제 닉스랑 숫자로 좀 이제 2025년도에 좀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2025년도에 드러나는 게 닉스, PK홀, ISC나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좀 그림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그림이 있고 뭔가 엄청난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SKC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본업으로 안 되니까 투자해가지고 자꾸 이제 키워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나 이런 지금 시장의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이런 거 막 뛰어다니고, 이번에 또 유리기판 뛰어다니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혼자서 뭔가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가 뭔가 투자하는 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이쪽으로 삼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SKC는 그냥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림이 있는데, 삼성전자랑 SKC는 연결고리는 없지만 결국 이제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뭐 드라이브를 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를 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그나마 볼만한 게 이제 저는 SKC 정도는 수급이 좀 비워져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당장 이제 숫자가 막 로직이 있고 그게 있다라고 저는 안 보고 한 조금 더 기다려봐야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게 이제 PSK 홀딩스인데, 이게 지금 보면 4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다 탐만 갔다 하고 나서 4분기 실적 괜찮네. 근데 그 로직이 뭔가 봤더니 GPU랑 ASIC 시장 본격화되면서 오사트 고객사의 그 코어스 캐파 증설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로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로 끝나는 거냐? 이제 하반기에 또 2026년도까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HBM4가 2025년도 말에 출시를 하면 실리콘 관통 전극이 증가하면서 디스컴 장비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로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꾸 이제 그 AI 관련된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 PSK 홀딩스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가 있겠죠. 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HBM 매출 한 100% 성장할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로직을 봐야 돼요. 올해 상반기에 HBM3 12단이 전체 출하량의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ASP가 올라간다. HBM4도 이제 16단은 이제 2026년 하반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하이닉스가 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 엔비디아의 모멘텀에 하이닉스가 종속되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일정들을 고려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그 차기 B300 시리즈가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에 출시될 것 같다. 이게 2024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2분기와 3분기에 B300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하이닉스는 1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제품의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분기와 3분기 또 뭐 3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일단 1, 2분기 하이닉스는 1, 2분기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을 시장에서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뭘 고민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사실 리노공업이랑 ISC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쪽 시장은 이 회사들의 어떤 수출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뭐 리노공업의 수출 데이터 좋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리노공업만 해서 수출 데이터가 2월 중순에 또 나올 겁니다. 2월 중순에 1월 달 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방에 이제 시장이 온디바이스 AI나 또는 이제 이 칩 설계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림은 결국 ARM의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고, 이제 ARM이 실적 발표를 2월 6일 날 이제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RM의 실적 발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핵심은 뭘 보냐면 19페이지랑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서 8페이지, 9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8페이지에서 여기 위에 있는 거, 밑에는 로열티고 여기 위에 있는 라이센스 매출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칩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칩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들은 이 ARM의 라이센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칩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샘플 만들어서 그 샘플 테스트 하는 거 전문의 회사들이 ISC랑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은 이제 핸드셋과 관련된 곳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ISC는 이제 AI 가속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보면, 어쨌든 이제 이 전방으로 이 YOY로 증가하고 있는 이 레버뉴, 토탈 레버뉴에서 이 라이센스 매출이 계속 YOY로 증가하는 어떤 그림들을 고려할 때, 작년 이제 2024년 3분기와 2025년 3분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이 회사가 지금 ARM이 더 고난이도의 어떤 아키텍처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칩 설계도 이 앞단으로 선단 공정으로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웨이퍼의 단가도 커지고, 팹리스 회사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테스트 회사들도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선단 공정의
점차 더 미세 공정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테스트 비용 비싸죠. 팹 비용 비싸죠. 어쨌든 비용은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ARM의 실적 발표에서 ARMv9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러면 테스트 쪽 ISC나 리논공업의 그 ASP가 증가하겠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성장하는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모바일도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ISC 관련이 좀 높을 것 같고 모바일은 이제 리논공업이 좀 관련 높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어펜덱스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 여기 이제 ARM의 이제 그 라이센스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를 보게 되면 막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장에서 ARM이 뭔가 라이센스가 계속 좋아지고 이 얘기는 칩을 설계하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하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결국 그 칩 설계 때문에 좋아지는 후행에서 좋아지는 게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를 잘하는 게 ISC랑 리논공업이고 게다가 이제 리논공업의 경우에는 4월에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 AI가 좀 더 이제 확장 적용되면 거기서 이제 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커지면서 뭐 테스트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고 시장에서는 야 이거 온디바이스 AI가 또 진짜 애플이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이제 한 4월 달에 또 받아들이면서 리논공업이 또 막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ARM의 실적 발표랑 애플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또 ISC 리논공업 그리고 퀄컴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ISC 리논공업 이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이제 1일날 뭐 11일날 21일날 이렇게 체크하면 그래도 내가 ISC랑 리논공업을 좀 공격적으로 또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 일단 ISC도 수급이 좀 비워져 있고 리논공업은 지난번에 수급이 비워져 있어서 한번 보자 해서 올라왔다가 이제 수급이 좀 차 있어서 비중을 줄였다가 이제 다시 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반도체가 2분기, 3분기는 반도체의 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레거시 관련된 수출 데이터도 YOY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는 계속 YOY로 나빠지는데 시장은 이미 나빠졌으니까 나빠져봐야 이미 뭐 주가 미리 선반영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게다가 2, 3분기에는 어떻게 되든 엔비디아는 신제품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모멘텀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의 YOY로 박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야 이거 어쩌면 1분기 지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 때도 세지겠구나. 근데 이 생각을 누구나 할 거란 말이죠. 1분기 지나면 반도체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은 주가는 미리 좀 선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AI와 관련된 반도체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게 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요거 이외에 이제 하나비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좀 채워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급등했고 그게 이제 닉스 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좀 가시성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고객사의 일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 닉스, PK홀, ISC, 리논공업이 편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또 시장이 또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유리기판, 삼성전자 유리기판 한다는데 야 그러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밸류체인 또 다 뒤져가지고 그 중에 삼성에 또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것들 막 이렇게 막 모멘텀 플레이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게 아니면 야 이거 어차피 시장 커지는 거니까 SKC나 플레이 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만약에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걸 저는 이제 다 들고 간다고 했을 때 SKC는 만약에 좀 비중을 좀 낮추겠죠.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